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에서 상표법 강의하는 김수영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6년 63회 2차 시험이죠. 63회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제가 진행하는 상표법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커리큘럼 내에 속해 있는 각각의 강의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지, 또는 어떤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지 이렇게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2차 시험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63회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지, 또 그 커리큘럼에 속해 있는 개별 강좌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랑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또는 질문이 있는 경우 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제 2차 시험 대비 커리큘럼을 전부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최종 정리 강의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요 개강 시기는 기본 강의 개강을 1월로 해서 한 달에 하나씩 열리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GS 이벤트라는 건 2월달, 기초 GS는 3월, 실전 GS A형은 4월, B형은 5월, 최종 정리 강의는 6월, 이렇게 한 달에 하나씩 개강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각각의 강의들에 대해서 뒤쪽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면, 기본 강의는 말 그대로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그래서 1월에 개강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기득 수험생분들 또는 짝수 해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많이 수강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GS 시즌 들어가기 이전에 기본 이론과 판례를 조금 깊이 있게 정리하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GS 이벤트 강의는 무료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거의 무료와 다름이 없는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학원이랑 논의 중에 있어서 거의 무료 또는 진짜 완전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요 4월과 5월에 진행할 실전 GS A형, B형은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실전 GS 문제와 거의 한 80% 이상 다 새로운 문제로, 신작 문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GS 이벤트 강의에서는 제가 작년에 출제했던 GS 문제 중에서 좀 괜찮은 문제, 정말 괜찮은 문제를 한 회차 정도 추려서 요 2월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이 실전 GS와 동일한 형태로 제공하는 이벤트형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 GS와 마찬가지로 문제, 답안, 보충 자료, 강평까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2월 달 정도에 현강으로 열릴 예정인데, 현강으로 참여하시면 개인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강사 직접 첨삭하는 것도 현강 참여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개별 첨삭은 없이 강의만 업로드를 하거나 또는 선착순으로 일부 제안을 해서 직접 첨삭을 해드리거나 하는 방향으로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이 되면 메가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현강에 참여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상담도 해드리고 직접 답안지 첨삭도 해드리고 하는 등으로 이렇게 이벤트 형식으로 작년에 출제된 GS 문제 중에 괜찮은 문제 한 세트로 실전 GS와 동일한 형태로 진행을 하는 이벤트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기초 GS 무슨 강의인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이론 정리하는 것과 답안 작성을 연습하는 것 두 가지를 합한 강의입니다. 이 기본 이론 강의와 실전 GS 형태의 강의 두 가지를 합쳐놓은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이 두 강의를 합쳐놓은 거니까 기본 강의만큼 엄청 깊이 있고 자세하게 이론을 설명해드리진 못할 거예요. 조금 더 중요한 쟁점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는 강의가 될 거고, 컴팩트하게 설명해드리는 강의가 될 거고, 여기서 출제되는 문제 또한 실전 GS에서 출제되는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고 간단하되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 GS는 특히 동차생 분들이 아마 많이 수강을 하시게 될 텐데, 동차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이더라고요. 이번에 63회 1차 시험이 2월 28일에 시험 끝나고 3월 달에 바로 이제 실전 GS를 들어오시게 되면 너무 힘드시다라는 거죠. 실전 GS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난도가 꽤나 있어요. 그래서 2차 시험에 맞게 어떤 이론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암기해 본 적도 없고 답안을 써본 적도 없는데, 바로 여기 들어오면 너무 많이 깨져서 심적으로 힘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진입하기 이전에 얘를 한번 거치면서 실전 GS로 넘어오는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GS는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A형은 8회차, B형은 4회차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형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와서 2시간 동안 답안 쓰시고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 강평을 듣고 가는 강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정리, 최신 중요 판례는 말 그대로 시험 막바지에 최신 중요 판례를 위주로 또는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나 조치라던가 단문인데 기억할 만한 단문이라던가 이런 어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쟁점들 위주로 빠르게 상표법을 항해독하는 강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전체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는데 공부하시는 시점에 맞추어서 어떤 커리큘럼을 듣는 게 적절할지 추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동차생분들은 이렇게만 들으셔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이라면 이렇게 듣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초 GS로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나는 기초 GS 말고 그냥 이론을 확실하게 한번 보고 지나가고 싶어 하면 기본 강의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2월 28일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딱 3월부터 2차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기본 강의까지 들으실 여력이 많지 않을 거예요. 민사소송법도 해야 되고 특허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강의보다는 조금 더 요 기본 강의와 실전 GS 중간 형태의 컴팩트하게 진행하는 요 기초 GS 강의를 가장 먼저 수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GS로 넘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전 GS A형이 4월에 현장으로 열리니까 3월 달에 기초 GS 수강하시고 4월 달에 현장 오셔서 실전 GS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GS B형 수강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종 정리 강의는 사실 모든 수험생 분들한테 선택사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계획을 짜실 때부터 이때 6월 달에 최종 정리 강의를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실 필요는 없고 이 시기에 와서 6월 달에 와서 이때 와보니까 내가 이런 강의로 빠르게 한번 한해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하면 그때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강의를 필수 강의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요.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나 판례집에 있는 모든 쟁점을 100% 완벽하게 습득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할 확률이 높으세요. 특히 상표법에서는 왜냐면 이미 민사소송법과 특허를 하는데 시간을 엄청 쓰실 거기 때문에 상표법에서 모든 쟁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동차생분들 입장에서는 이 실전 GS A형, B형에서 출제되는 쟁점을 위주로 정리를 하고 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출제됐던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고 가게 되는데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8세트, 여기서 4세트의 문제를 풀면 이 12세트의 쟁점 안에서 보통 80% 이상, 80%, 90%는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수강해 주시면서 여기서 출제된 쟁점들만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도 80% 이상은 실제 시험에서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시험에서도 보면 제가 이 12세트 안에서 출제했던 쟁점 중에서 거의 80%, 90%는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GS가 유난히 적중률이 높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상표법 자체의 양에 비춰 봤을 때 GS 12세트 정도면 80%, 90% 정도는 실제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범위가 커버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득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1월 달에 개강하는 기본 강의부터 수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동차생 때는 어떤 모든 이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시간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본 이론 같은 거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판례 같은 것들도 풍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은 판례를 풍부하게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데 동차생 때 이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 법리 암기하는데 급급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판례가 어떻게 사안을 포섭을 하고 있고 그걸 파악해서 답안에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지까지 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기득 요 GS 시즌 들어가기 이전에 이걸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로 시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이벤트 GS 강의도 웬만하면 어차피 무료로 제공이 될 거니까 수강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이때 와서 어차피 많이 하실 거긴 해요. 그런데 요때 요거 그냥 한 회차짜리 가볍게 듣는 걸로 인해서 이 시기부터 이 시기 사이에 수험생분들이 개별적으로 회독을 함에 있어서 방향성이 올바르게 잡힐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요 이벤트 GS 강의를 개강한 가장 큰 이유고요. 그래서 이때 와서 답안 연습을 할 거지만 이 2월달 시즌에 답안을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기 위해서 내가 남는 기간 동안 어떻게 기본서나 판례집을 회독하고 있어야겠구나 라는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강의도 수강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기초 GS는 건너뛰고 바로 실전 GS로 오셔도 될 겁니다. 기득분들은. 그래서 기본 강의 듣고 실전 GS A형, B형 듣고 마찬가지로 최종 정리 강의는 선택적으로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시분들은 역시나 1차 시험을 치르니까 3월 달부터 시작을 하시겠죠. 그러면 바로 실전 GS A형, B형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정리 강의는 역시나 선택적으로 수강해 주시면 되겠고요. 30분들은 시간적으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고 이미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 게 있어서 뭐 여유가 돼서 기본 강의 같은 거 수강하고 싶다 하면 당연히 선택적으로 수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외에 3시보다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요 각각의 강의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잘 아실 거고 자기가 취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요 커리큘럼 내에서 선택적으로 수강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나 고민이 있는 분들, 나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라거나 아니면 난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뒤쪽에서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Q&A 창구를 알려드릴 건데 그 창구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같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커리큘럼에 속해 있는 개별 강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강의입니다. 제 기본서와 판례집을 가지고 진행이 될 거고요. 이 기본서와 판례집은 1월 초 중에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출간이 될 거고 출간이 되면 바로 1월 중순부터 기본 강의를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개강을 할 거고요. 그래서 1차에서 이미 이론을 공부했지만 2차 답안 작성에 적합하도록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2차 기본서를 쓰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을 할애한 부분이 바로 이 구조화 부분입니다. 이 2차 기본서는 특히나 이 구조화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 작성을 하실 때, 2차 답안 작성하실 때 어떤 쟁점이 출제되면 그 쟁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건 그 쟁점과 관련된 그냥 내용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쟁점과 관련된 기본서 책 페이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누락 없이 모든 논점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 페이지가 좀 쉽게 잘 생각이 나려면 그 책이 좀 통일된 목차로 명확하게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그게 잘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기본서를 떠올리시기가 용이하도록 정말 통일된 목차로 구조화를 시켜서 책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본 강의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고 제 기본 강의는 판례 강의가 같이 포함된 강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판례의 상세한 정리도 같이 할 겁니다. 제 판례집에 사실관계, 판례 사실관계도 도입되어 있을 거고요. 법리 부분, 사은포섭 부분으로 나누어서 라벨링 및 밑줄 작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례 명확히 정리하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판례가 출제되면 답안에 어떻게 어디까지 현출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기본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와 판례 강의가 모두 포함된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2차 시험 준비하는 기득 수험생분들 또는 짝시차수 수험생분들이 메인으로 수강을 하시겠죠. 물론 홀수차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내가 이론에 대한 거나 아니면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수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 내지 디자인이 지금 100% 확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아마 거의 이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키워드 같은 것들은 별도 색깔로 다 볼드 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동차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판례가 기본서에 써 있으면 그 판례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지가 되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줄글로 판례가 길게 쭉 써 있는데, 특히 상표법은 원문에 가깝게 두껍게 판례가 기본서에 써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워야 되냐, 이걸 통으로 다 외워야 되냐, 이런 게 고민이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드 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키워드가 되는 부분에. 그래서 그 볼드 처리한 부분을 키워드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여유가 생기면 그 키워드 앞뒤로 조금 암기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떤 판례가 판시가 되면 그 판례를 판례집과 연계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어요. 판례 이름과 목차를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판례집에 이 목차로 가면 그 판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판례집의 구성이고요. 요것보다는 교재 디자인이 조금 더 예쁘게 바뀔 거예요. 요거는 지금 그 디자인 작업이 들어가기 전 원고 형태여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디자인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어떤 교재 구성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례 이름이 있고 판례 사실관계 이렇게 도해해서 드릴 겁니다. 2차 시험에서는 판례 사실관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 많은 2차 수험생분들이 판례를 사실관계가 아니고 표장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약간 유사하지만 다른 어떤 두 판례를 가지고 이 판례에서 표장만 다른 판례로 바꿔서 내면 그 표장의 베이스가 된 판례를 잘못 기재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GS 출제할 때 문제를 그렇게 출제를 하면.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판례를 표장이 아닌 사실관계로 명확히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이렇게 도해해 드릴 거고요. 판례 내용은 이렇게 법리 부분과 사안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라벨링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판례에 따라서 사실관계라는 목차가 하나 더 등장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법리 사안 또는 법리 사실관계 사안 이렇게 라벨링을 해 드릴 거고요. 이 법리 부분이 우리가 답안 쓸 때 일반론으로서 기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리 부분도 이 법리 중에서 어떤 법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얘는 법 조문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인 거고요. 요 다음 문단부터는 119조 1항 2호 판례인데, 얘가 119조 1항 2호의 요건 중에 혼동우려라는 요건을 판단하는 법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인 겁니다. 근데 그 법리 중에서도 얘는 일반적인 판단 방법에 대한 문단인 거고, 그 다음 문단은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에 판단하는 법리에 대한 문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 조문에 요 119조 1항 2호의 요건이 혼동우려, 대상 상표 적격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기본서 목차에. 그 기본서 목차에 맞게 법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라벨링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처음 공부를 하실 때는 이걸 줄글로 읽으면서 판례 문구를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판례 암기가 어느 정도 된 이후에는 이 판례집을 회독하실 때 굳이 이 내용을 줄글로 읽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 라벨링 해둔 것만 보면서 이 판례가 출제되면 혼동우려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럼 혼동우려 요건 중에서 판단 방법 일반론과 상표권 이전된 경우 일반론 내가 답안에 쓸 수 있겠구나 정도 체크하고 빨리빨리 회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다 라벨링을 해 두었고요. 사안 부분도 법리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으니까 사안도 마찬가지로 혼동우려에 대한 부분, 대상상표 적격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거고, 판례가 사안을 포섭하고 있는 논리 중에서 1번, 2번, 3번이 논거가 되겠고, 그에 따른 결론까지 이렇게 라벨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기억하실 때 이 판례 사실관계로부터 이런 세 가지 사실관계를 내가 사안 포섭에 이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구나. 판례가 이렇게 사안 포섭하고 있으니 내가 이 논리를 그대로 기억해 두었다가 이 판례 출제되면 답안에 이 논리를 그대로 녹여내야 되겠구나 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 답안에 현출할 만한 부분, 기억할 만한 부분들 선별해서 이렇게 밑줄 작업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와 판례집이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기본 강의 이후로 이벤트 GS 강의가 개강을 할 건데요. 2월에 현강으로 개강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 현강에서 촬영한 걸 그대로 온라인으로도 업로드해 드릴 겁니다. 다만 직접 첨삭, 답안 직접 첨삭해드리는 건 현강 수험생분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온라인 수험생분들 중에 일부 선착순으로 첨삭을 해드리거나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작년에 출제했던 GS 문제들 중에서 좀 정말 괜찮은 문제들 한 회차를 추려서 걔네들에 대해서 문제 각자 푸시고 답안 작성 2시간 하신 다음에 제가 1시간 정도 강평을 하고 답안 첨삭까지 해드리는 거,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강 수강하면 뭐 답안 첨삭이라던가 개별 상담이라던가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예정 중에 있으니까요. 현강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GS랑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뭐 문제 자료나 답안 자료나 보충 자료 이런 것들 별도 자료로 진행을 할 거고요. 수강 대상은 GS 시즌 시작되기 이전에 효율적인 기본서 또는 판례집의 회독을 위해서 공부 방향을 설정하고 싶은 수험생입니다. 이게 기본서 회독하고 판례집 회독해서 공부하는 게 과정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아웃풋으로 내야 되는 결과는 결국에 답안이잖아요. 그 답안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니까. 결국에 그 과정이 잘 돼야 결론이 잘 나오는 건데, 잘 나온 결론이 뭔지를 알아야 결론을 그렇게 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되겠구나가 파악이 되겠죠. 그 작업을 이 이벤트 GS를 통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월이면 본격적인 GS 시즌 시작하기 이전이니까 이때 GS 한번 수강해 주시면서, 제가 또 GS 강의에서 가장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노력하는 부분이 답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표법 답안지는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돼요 라는 걸 전달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답안을 쓰려면 기본서를 이렇게 회독하고 판례집을 이렇게 봐둬야 되겠구나 라는 방향성을 한번 설정해 주시면 이때부터 시험 보는 7월까지 쭉 효율적으로 기본서나 판례집의 회독이 가능하겠죠. 이 이벤트 GS 강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그 답안 작성 방법론,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수험생 때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1년 정도 강사하기 전에 채점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 가장 느꼈던 어떤 답안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불필요한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채점을 할 때 느낀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어요. 근데 이 플러스 알파가 정말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기본적인 내용 다 써놓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써 있는 거예요, 답안지에. 근데 그게 보통 강사님들이 제공해 주시는 답안이 수험생이 실제 시험에서 현출 가능한 답안보다 범위가 좀 과도하게 넓은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아는 게 요만큼인데 강사 답안에 요건 좀 내가 모르는 새로운 것들이 있네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쓰고 싶은 거죠. 이런 거 쓰면은 좀 답안 인상이 괜찮아 보일 것 같은데 0.5점, 1점이라도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이런 애들의 신경을 쓰다 보니 이런 애들의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요 기본적인 거에서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 기본적인 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 곁가지들이 답안에 들어가면 정말 답안이 난잡해지거든요.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요 부분들을 최대한 좀 배제를 하고 그냥 정말 수험생이 현출할 수 있는 이 범위만 명확하게 잘 하면 됩니다 라는 걸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가 채점을 할 때는 요것만 정말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대략 5분 중에 한두 분 정도 계세요. 5분 중에 한두 분이면
한 20%에서 40%잖아요. 그러면 중간치 하면 한 30%인데 저희 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상위 30%의 점수를 받으면 안정적으로 고득점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상 넓힐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2차 시험에 대한 지론이기 때문에 요거에 맞춘 답안지를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만 완벽하게 작성해도 충분히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화 요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답안지의 범위는 불필요한 플러스 알파 없고요. 꼭 필요한 내용만 논리적으로 잘 써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답안의 방향은 수험생분들이 실제로 작성 가능한 답안을 지향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강사 답안을 받아봤는데 이게 너무 뭔가 2차적으로 편집을 많이 거친 거여서 그냥 이 답안 자체만 보면 너무 좋은 답안이지만 내가 이걸 시험 현장에서 그 제한 시간 안에 이런 목차로 현출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올바른 어떤 모범 답안이랑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분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실제 좀 작성 가능한 방향으로 저도 답안을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답안지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답안지나 강평을 통해서 판례가 어떻게 사안포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답안에 녹여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벤트 GS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답안지를 제공을 해드리면 그걸 보고 답안지를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쓰려면 평소에 공부를 이 정도로 해두면 되겠구나 라는 방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그 뒤에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이벤트 GS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기초 GS고요. 기초 GS 역시 기본 이론에 대한 강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서와 판례집 가지고 제공이 될 거고요.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S 형태의 문제풀이 강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문제에 대한 자료, 답안에 대한 자료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는 1월 초에 출간이 될 거고요. 이 기초 GS 강의는 3월 달에 온라인으로 8회 개강이 될 겁니다. 이 8회라는 게 1회를 기준으로 보면 실전 GS는 여러분들이 오시면 2시간 정도 답안을 작성하고 1시간 정도 강평을 듣습니다. 이게 이제 실전 GS인데 이 기초 G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겠죠. 온라인이니까 각자 답안을 1시간 동안 작성을 하시고 2시간 동안 강의를 듣는데 이 중에서 한 30분 정도는 강평이 될 거고요. 1시간 30분 정도는 이론에 대한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강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차 답안 작성에 적합하도록 구조화시키는 작업, 즉 기본 이론에 대한 강의 플러스 답안 작성을 연습하는 강의, GS 형태의 강의가 합쳐진 강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인 타겟은 동차 수험생분들이 될 거고요. 동차가 아니더라도 나는 좀 기본 이론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는 스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수강을 해주시는 강의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단 특정 범위 이론 진도를 나가겠죠. 이게 1시간 반 정도 될 겁니다. 1시간 반에서 조금 지체되면 2시간 정도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수강한 이론 범위 내에서 문제를 제공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직접 답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온라인이니까 아마 각자 집에서 직접 작성을 하시게 될 건데 이때 0.5회차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 2차 시험이 4문제인데 기초 GS에는 4문제를 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2문제씩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4문제를 2시간 동안 작성해야 되는데 2문제를 1시간 동안 작성해 주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론 강의 듣고 그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해 본 다음에 이 답안 작성한 거 업로드 하시면 제가 채점과 첨삭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강평을 30분 정도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정 범위에 대해서는 이론 들었고 문제 풀었고 강평까지 들은 거죠. 그러면 다시 그 다음 파트 진도 나가고 문제 풀고 첨삭받고 강평 듣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한 회차가 될 거고 요게 8번으로 진행이 되는 강의가 되겠죠. 다음으로 실전 GS A형, B형입니다. A형은 4월에 현강으로 8회차로, B형은 5월에 현강으로 4회차로 진행이 될 거고요. A형은 아마 거의 현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B형은 현강으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확정이 되는 대로 메가밸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될 거고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둘 다 현강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좌 특징으로는 보충 자료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출제 베이스가 된 판례 정리해 드릴 거고 관련 쟁점 또는 어떤 조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이런 순서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 보충 자료로 정리해 드릴 거고요. 답안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제가 추구하는 어떤 답안 스타일, 답안지 방향에 적합한 답안지 제공해 드릴 거고 제가 직접 첨삭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현강으로 개강하고 온라인으로도 업로드 될 거예요. 현강에 오시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이나 상관없이 제가 직접 첨삭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보충 자료고 A형 8회, B형 4회입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서 12세트 정도면 충분히 이 12세트 안에서 실제 시험의 80%, 90%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2세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답안,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직접 첨삭에 대해서 조금 더 예시를 보여드리면 실제 제가 이제 첨삭했던 예시입니다. 여기 이제 답안지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 펜 또는 파란색 펜으로 이제 코멘트를 드린 겁니다. 좀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답안 전반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수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따로 코멘트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법의 내용에 대한 거, 좀 법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빨간 펜으로 첨삭을 드리고요. 어떤 답안의 형식, 왁구라고 하죠. 어떤 답안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릴 때는 이렇게 파란색 펜으로 나누어서 첨삭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GS 첨삭 같은 경우에 한 분당 1시간 정도 걸려서 첨삭을 해드렸었습니다. 작년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한 분당 오래 걸리냐면 이게 강사 답안과의 정합도가 아닌 개개 답안의 논리를 반영해서 채점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제공해드리는 모범 답안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배점표를 만들어서 기계적으로 채점을 하면 그냥 제 답안에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 점수 들어가는 거고 없으면 점수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채점을 하면 채점 첨삭에 드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사실 완벽하게 어떤 답안의 논리, 답안의 내용, 답안의 퀄리티를 반영한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 답안이랑 완벽히 일치하냐, 제 답안과 얼마나 정합도가 높냐 보다는 그 답안 자체의 논리가 얼마나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첨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써서 첨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에 좀 고민이 있다라거나 내가 답안을 쓰는데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에 비해서 영 좀 모양이 안 나오는 것 같다라거나 아니면 나는 상표법은 특허법, 민사소송법은 괜찮은데 상표법은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던가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개인별 첨삭을 받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수강 후기 써주셨던 분들 중에 이렇게 감사하게 잘 정리해서 써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이 수험생 분께서 수강 후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고요. 아마 메가밸리에서 홈페이지에 있을 거여서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GS 하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1:1 상담도 해드립니다. 현장 오시는 분들은 현장 수업 앞뒤로
상담을 대면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해서 이렇게 답안지 띄워놓고 오프라인상으로 상담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공부 방향 설정도 하고 답안지 첨삭 받으면서 좀 개인별 약점 파악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제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첨삭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강의입니다. 최종 정리 강의는 최근 5개년 대법원 판례, 최신 판례죠. 그리고 5개년 판례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판례, 그리고 그런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판례가 출제되었을 때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설명을 드릴 거고, 판례에 대한 거 이외에도 중요 쟁점이나 어떤 조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또는 단문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함께 전달을 해 드릴 건데요. 아마 70%에서 80% 정도는 판례에 대한 설명이 될 거예요. 왜냐면 최종 정리라는 게 시험 직전에 빠르게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 회독, 1회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2차 시험에서 상표법은 결국에 판례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상표법을 1회독 한다는 건 빠르게 중요 최신 판례 위주로 한번 다시 본다라는 것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 강의에서 저는 판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다. 그래서 만약에 제 기본이론 강의를 수강하셨거나 실전 GS A형, B형을 수강하셨으면 거기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과 어느 정도 중복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중복되는 게 당연하죠. 최종 정리 강의가 새로운 걸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다 한 번씩 봤던 거지만 그걸 강사와 함께 빠르게 본다라는 거에 의의가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강의를 이전에 이미 수강하셨던 분들은 일부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최종 정리 강의 수강 안 하고 그냥 내가 5개년 최신 판례랑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 그냥 내가 보던 책에서 체크해서 다시 볼래? 라고 하셔도 되고, 근데 그것보다는 보통 강사와 함께 한 회독을 하는 게 더 빠르게 깊이 있게 회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 판례, 최신 판례 또는 기타 쟁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빠르게 1회독하고 싶은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별도 보충 자료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기본서나 판례집을 갖고 계시지 않더라도 수강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6월에 온라인으로 개강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최종 정리까지, 기본 강의부터 최종 정리까지 커리큘럼을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혹시 저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메가벨리사 홈페이지에 학습 Q&A 게시판 또는 요거 QR코드 스캔하시거나 검색하시면 제 오픈 카톡 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 카톡을 통해서 질문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